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오늘은 네 보니까 날씨가 아직 7월도 되지 않았는데 네 뭐 내일이면 6월의 말로 이제 접어들긴 하겠지만은 와 벌써부터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인지라 굉장히 날이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좀 더위가 빨리 온 것 같은데 올해 여름은 매년 하는 말이지만 더욱 더 무덥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들 건강 관리,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어제는 미국 시장에서 아주 역사적인 일이 또 발생을 했죠. 오늘은 미장이 휴장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시총 1위에 등극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ETF 이 리밸런싱 과정 속에서 애플의 비중을 줄여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늘리는, 즉 애플의 17조가 매도가 되고 엔비디아로 17조가 들어가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와 굉장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는 어 놀람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훈풍 속에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또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고, 그에 반해서 다우라든지 나스닥, S&P 500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어제 시장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끌고 올라온 나스닥 시장이었다라고,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금 몇 개월 연속 좀 꺾이고 있다라는 점은 단기적으로 추후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 가고 있는 이 화장품이라든지 푸드, 이 어떻게 보면 소비재지 않습니까? 소비재인데 또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죠. 특히 올해 이런 부분에서 환율 영향과 이러한 소비재 영향을 좀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어제 이제 트리오로 삼양식품에도 어 딸이 매도하는 이슈가 있었고, 이 실리콘2도 그 전에 집 산다라고 대표이사가 매도를 했는데 이 임원도 줄줄이 매도를 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뭐 주가가 더 가더라도 네, 한 차례 좀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제 그런 말을 드렸죠. 지금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화장품과 푸드인데 너무 높다 보니까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즘 장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뭐 하루에 정말 매매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정말 강한 종목이라든지 신고가를 가서 거래대금 이빠이 쌓아놓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싸리 많이 떨어져서 그냥 뭐 속 편하게 사 들어가는, 그냥 맘 편하게 사서 좀 들고 있을 종목이라면 속이라도 편한데 지금은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더 높게 더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이거 투자의 관점에서 흔히 말하는 추세 추종의 법칙이고 돌파 매매 관점에서 수익금 매매 관점으로 가야 되는데 3파동 이상의 종목군들이 대다수의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 점은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나저나 최근 방산 쪽이 굉장히 세요. 오늘 아침에도 장전 라이브 방송에서 엊그저께는 이제 이수페타시스의 돌파 가능성, 그리고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방산의 순서가 된다면은 얘가 프로그램 들어오면 돌파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언급을 좀 했었는데 방산이 이 섹터 돌파가 나왔습니다. 섹터 전체가 지금 돌파가 나왔다라는 거는 의미가 좀 있고요. 뭐 시장에서는 이제 뭐 한참 잊혀져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선 섹터도 동반해서 지금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뭐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뭐 반도체 뭐 이런 쪽 외에 코스피 대형주 쪽에서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풀이 굉장히 지금 넓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점들 잘 인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푸드 단기 고점 시그널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상승의 이 원동력은 바로 수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수출 데이터가 또 6월 20일 날 발표가 되죠. 꺾이는지 더 잘 나오는지 이게 이제 더 가냐 못 가냐 혹은 기간적으로 빠지냐 아니냐를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확인하고 가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스피는 박스권이 돌파되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오늘 아주 강하게 펼쳐졌는데요. 외국인의 장중한 때 선물 1조 7천억 가까이 사들이면서 대형주 끄집어 올리는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결국은 코스피가 이렇게 잘 간다면 코스닥도 키 맞추기를 할 거고요. 그때 이제 2차 전지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이 바텀 피싱이라 하죠. 밑바닥에 있는 거를 낚싯대로 이렇게 탁 쳐서 낚은다라는 뜻으로 바텀 피싱 식으로 주가들을 올릴 것이다. 이 정도 선에서 러프하게 좀 보고 있고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그래요. 알테오젠 날아가는 거 보면 확실한 재료를 바탕으로 3천당 제약도 이번에 이제 박스권을 다시 뚫는 이 기폭제는 이 자사주 처분 관련해서 뭐 GLP-1도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와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강하게 3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요. 3분봉에 거의 900억이 들어왔다. 뭐 시가총액 50조, 뭐 100조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거래 대금이 또 3천당 제약의 시초가에 좀 나오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어요. 지난번에도 상한가 가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그런 패턴을 좀 보이더니 3천당 제약 올라갈 때 보면은 이런 폭발력 종목의 끼는 대단한 종목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 보면은 뭐 지수는 좋았어요. 분명히 지수 잠깐 보면은 코스피는 이 올해죠, 올해 3월 달부터 만들어졌던 이 박스권을 시가로 돌파하면서 이 시가를 깨지 않고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매물 소화한 이후에 장 막판에는 고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흐름 자체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훨씬 좋은 모양새였죠. 코스닥은 이제 이 고점을 가지도 못하고 꺾여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었고 코스피는 다시금 올라오는 흐름이었는데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뭐 물론 LG엔솔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현기차까지 신고가를 계속 구사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뭐 돌파를 못하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조선섹터도 합치면은 시총이 꽤 되죠. 조선도 강하지, 방산도 강하지. 그러니까 이 코스피 내에서 이제 주요 방산도 실적 업턴이고, 조선도 실적 업턴이고, 반도체 대형주도 실적 업턴이고, 자동차는 뭐 실적이라고 보기보다도 뭐 개발 IPO 뭐 이런 걸로 실적으로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면 글로벌 뭐 티어 그 관련된 기업들 상대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싼 건 아니다. 지금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싼 건 아니다. 왜? 비슷하거든요. 시가총액 밸류가 미국에 있는 GM, 포드와 비슷해졌어요. 그러면은 싼 건 아니죠. 미국이라는 국가의 프리미엄을 따지고 보고 들어간다면은 또 싼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뭐 신고가를 뚫고 쭉쭉 가기보다는 여기에서 단기 고점을 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 좀 아쉬웠던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인데 뭐 장중한 때 좀 올랐다가 뭐 고점 0.8%에서 마이너스권 갔다가 종가에 코스피 올라오니까 좀 따라 올라오는 흐름인데 일단은 코스피가 갔으니까 코스닥도 조만간 반등은 해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걸리는 건 이 신용인데요. 신용이 좀 안 터지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용이 약간 발목을 좀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은 항상 계속 유의하고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카페24 뉴스를 저도 좀 늦게 확인을 했는데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보긴 했는데
상한가 5일장이 좀 풀렸었죠. 근데 뭐 확인해 보면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카페 24에 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유튜브 자체에 이 스토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상한가 합리적이었던 것 같고요. 넥스트리 지난번에도 정부 발표 때 사실 나머지 종목군들 고점 때리고 많이 밀려버렸었죠. 근데 그때 넥스틸이 좀 상한가를 또 갔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발표하면서 또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우지간 코스닥이 좀 장중 한때 변동성을 좀 키우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요. 코스닥이 빨리 키를 좀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미국 뭐 엔비디아 이슈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ARM도 AI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에 마이크론도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시총이 200조가 됐는데요. 뭐 SK 하이닉스 분발해야 되겠죠.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더 올라가야 될 텐데 마이크론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자 반면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이라는 게 이제 계속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쪽에 다 뺏기지, 또 대한고래 테마 뜨면서 뺏겼지, 그리고 화장품 뷰티 그다음에 푸드 쪽으로 거래대금 다 몰리면서 뺏기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알테오젠이나 중간중간에 뭐 SKC, JNTC, 그리고 뭐 어제 오늘 삼천당 제약 등 소수의 개별 종목의 거래 대금을 싹 빨려버리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집중되는 종목 위주에서만 흘러가 버리고,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따라서 계속 쭉쭉 밀려버리는 경향이 최근에 너무나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올라갈 때 종목군들을 보면 너무나 거칠게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데요. 특히 장 초반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침에 10시까지 뭐 단타 잘 하면은 뭐 시가 들어가서 뭐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이 있고, 강했던 종목 종가 베팅을 해서 올라왔을 때 파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저평가되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밀려있는 실적 나오는 애들 분할 매수가 그냥 답인 것 같다, 뭐 세 가지로 좀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는데 지금 지수와 함께 밀려 내려왔던 종목군들은 당연히 올라온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타라는 게 사실은 매수의 빈도가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많은 종목군들 안에서 내가 영양껏 하는 것이지, 그냥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돌파 매매를 잘못하면은, 특히 이제 10시 이후 혹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돌파 매매로 종목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최근에 장 마감 이후에 거의 대부분 종목의 통계를 좀 내봤는데 상당히 이 하락이 거칠어요. 상당히 하락이 거칠기 때문에 주의해서 지금은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연속성이 없다. 그리고 하락의 폭이 너무 크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타가 너무 많은 거죠. 최근 강세를 보였던 K푸드, K뷰티, 아무래도 고점에서 자사주들 자주 들려오는 대주주 매도와 관계자 매도, 달갑지 않은 내용이고, 주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부담입니다. 미국 소매도 꺾이고 6월 20일 데이터 발표 이후에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장주 위주에서 압축해서 보는 전략으로 이따가 차트 한번 보고, 반도체는 뭐 SK 하이닉스 지속 좋고 뭐 3점 반등하고, 그리고 신고가 부근 종목들 순환매 보이는데 딱 당일 슈팅 이후에 여지없이 밀어버리는 반복된 흐름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딱히 관심을 갖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종목들이. 그리고 대한고래 단기 중요한 이슈를 21일로 보고 있었고,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오후까지 좀 밀렸다가 내일부터 반등하는 흐름 정도 예상을 했는데, 뜬금없이 이제 그 석유 공사에서 오늘 발표를 했죠. 저도 되게 뜬금없었어요. 왜? 몰랐으니까. 뭐 그런 발표 전에 이제 넥스틸이 기대감에서 일단 영일만 항해 이제 해양 풍력
설비를 구축한다라는 이슈로 어찌됐든 영일 만에 투자한다라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오전에 발표 전에 상한가에 들어왔고 2시 발표 전에 종목군들이 이제 시세를 좀 뿜으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용은 괜찮았어요. 주된 내용은 메이저 석유회사 5곳이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 한 곳은 데이터를 공유했으며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관심을 가졌다. 추후에 이제 뭐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순차적으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뭐 투자 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뭐 갖춰 나가겠다. 또한 로드쇼를 통해서 더 많은 해외 기업과 메이저 기업과 이제 투자 유치에 협의에 나서겠다라는 내용들 결국 시추는 한다라는 거죠. 또한 나중에 이 참여 기업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오늘 보면 포스코 인터가 좀 빠졌는데 이 소유공사 사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내는 심해 시추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해외 쪽에 회사와 아마도 이렇게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포스코 인터가 좀 빠졌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의 이 기대감 소멸이 포스코 인터에서 나와버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단기 이제 차트 보고 뭐 보겠지만은 한국가스공사 5일선 깨지면은 이제 단기 하락이 좀 깊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 하락 이후에 다시 제가 볼 때는 대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봅니다. 2차 전지는 금일 반등은 바텀 피싱으로 저는 보이고요. 수급적 요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전구체 쪽이 생각보다 제일 세요. 전구체. 뭐 물론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전구체 쪽이 최근에 반등의 강도가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에코앤드림과 에코머티 그리고 양극재 쪽도 반등 나오는지 지켜볼만 하고요. 19일부터 이제 인터배터리가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코멘트가 좀 없는데 내일 일어나 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이슈죠. 계속 저는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게 이제 뭐 몇 조 투자, 몇 조 투자 계속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유행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테마에 의해서 다 짓눌려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가 분명하다. 글로벌 트렌드가 맞는데 최근에는 이 특정 섹터, 특정 종목의 쏠림에 의해서 다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정상적인 업황과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싹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약바이오 기존에서 알테오젠 날라갔죠. 뭐 조정받고 제가 봤을 땐 또 다시 갈 것 같고 3천당 제약 연이틀 급등인데 지금은 몹시 부담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갈 만한 게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리가캠 정도뿐이 안 보인다. 리가캠을 조정시 사자 뭐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늘 원전은 이제 미국발 이 9조 달러를 뭐 조기 집행하는 거를 뭐 상하원에 합의를 했다, 통과했다, 뭐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한 번 더 급등을 했는데요. 일단 체코 수주 앞두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올라오는 흐름인데 직전 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 박스권에 갇히냐 아니냐 딱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잘 못 갔어요. 수급이 안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늘 원전 보면서 볼라다가 아예 안 봐버렸는데 수급이 안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의 시장은. 자 그리고 방산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봤을 때 섹터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거는 방산이 섹터 전체가 신고가가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다. 그럼 방산에 뭔가가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어서 그렇겠다라고 보여주고 일단 뭐 그런 건 있죠. 첫 돌파하고 하락하고 뭐 반등을 시켜준 거는 LIG 넥스원 정도. 하나 시스템은 반등하고 좀 밀렸고 현대로템은 돌파가 안 됐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돌파를 시켰습니다. 얘네들이 이 위 구간에서 계속 버티고 올라가는지 좀 체크를 하고 종목군들은 팔로잉을 트래킹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시간의 정보에서 저출산 발표가 좀 나오면서 대거 급등을 좀 했는데 추격 매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격 매수만 주의하면 될 것 같다.
종목군들 보죠.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좀 있었는데요.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신규 상장했던 애들이 안 좋았으니까 뭐 저는 이제 미래에셋 이 종목을 좀 장중 매매했는데 145%까지 올랐습니다. 신규 상장주 안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가장 강했던 종목이 이러한 시가를 회복하고 앞에 이제 거래대금 시가에 예를 들면 여기가 250억이 터진 자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이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밀렸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 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세가 높지만은 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딱 이 구간에서만 좀 오늘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졌고요. 뭐 상승률은 굉장했죠. 이 구간에서 이 봉 하나가 17%, 그다음에 9%, 그다음 여기가 뭐 11%니까 딱 이 세 번 봉 세 개 매매하고 으로 해서 한 18%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은데 괜찮았습니다. 이거 매우 오늘 매매하면서 좀 만족스러웠던 매매가 됐던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하나하나 볼게요. 자, 오늘 뭐 SK 하이닉스 시가 뜨고 추가로 뭐 한 3% 올라가더니 좀 밀렸는데요. 대형주는 이 이격이 벌어졌을 때는 사실 따라붙는 게 아니라 많이 밀렸을 때 봐야죠.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일단 삼성전자 거래대금 계속 튀우고 올라오는 거는 좋아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이렇게 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매수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2조 샀다가 오늘 또 기관도 좀 들어오는데 단기간에 이런 매물의 저항 일부 맞고 좀 밀리는 거라 매물수 어떻게 하는지 그냥 체크 정도만 대형주는 하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계속 강세인데요. 저는 여기서 더 가는 건 무리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오랜만에 현대 글로비스까지 좀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부분이다. 먼저 방산주들 좀 보죠.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먼저 급등한 게 LIG 넥슨이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돌파가 나왔는데요. 일단 강하게 돌파 나온 상태에서 오늘 돌파했던 자리까지는 안 내려오고 5일선 근처에서 일단 지지하고 좀 반등하는 흐름에서 일단은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고가까지 7% 정도 올랐는데 뭐 이런 종목 지켜볼 필요는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돌파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대표주잖아요. 돌파하고 이 지점 이 악성 매물대들을 여러 번 거친 구간을 살짝 걸려주는지 그러면은 그 자리는 눌림을 해 볼 수는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눌림 매매할 때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 종목이 오늘 한국조선해양이 신고가가 나왔어요. 한국조선해양이 신고가 나오면서 뭐 최근에 하나 엔진 이렇게 신고가를 나왔는데 일단 조선에서는 엔진 쪽은 좀 긍정적이게 좀 봅니다. STX 엔진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했던 종목인데요. 엔진 쪽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특히 STX 엔진이라는 종목인데 얘도 계속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좀 해보고 있고요. 관심 좀 넣어 놓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조선에서는 일단은 뭐 중소형주는 하나 엔진하고 STX 엔진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저평가가 돼 있는 게 하나 STX 엔진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다 개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삼양식품부터 좀 보면 딸이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거 뭐 수량은 많지는 않지만 일단 심리적 요인이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종목이 지금까지는 다 보면 다 11선 타고 올라왔어요. 다 11선 타고 올라오고 똑같이 실리콘2도 11선 타고 지금 다 똑같이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러한 의미 있는 생명선과 같은 구간을 한번 깰 때는요. 또 급격한 하락을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이 21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21선을 깬다. 그럼 단기에 낙폭이 커지죠. 그러고 반등하고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재룡전기가 이렇게 올라갈 때 11선을 타고 가다가 11선 깨진다 급락 회복한다 반등 11선을 타고 가다가 깨진다 급락 회복한다 급락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11선 밑에 21선까지 이격 줄이고 그럼 이렇게 보면 강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이평선이 깨지면 21선에서 반등한다.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착안한다면 지금 대형주들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재수없으면 이렇게 밑에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게 되면 가장 강했던 종목에서 체크를 해놓고 봐보는 거죠. 적어도 21선에서 길적 반등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베타가 컸던 종목군들이 존재할 거죠. 뭐 선진 뷰티라든지 강했던 종목이 뭐 21선까지 떨어졌을 때 화장품은 그래서 종목에 압축을 해놓고 아무거나 보지 말고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삐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아주 변동성이 크죠. 막 갭도 막 무지하게 뜨고 막 하는데 오늘도 시간에 좀 올랐는데 사실 뭐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종목을 매매하기가 참 꺼려져요. 근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자 그리고 식품 4조 대림이 오늘 올랐다가 지금 투자 경고 맞고 지금 떨어지죠. 단기적으로 음봉 3개 정도 강하게 내려오면 한번 관심 있게 봐볼 생각입니다. 추가 하락을 하고 뭐 이런 구간에서 지지 받는다면 체크해 놓고 좀 매매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우양도 같이 올라왔는데 우양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이런 구간들을 잠깐 깨는 흐름 나오면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카페24가 보면 3음봉류로 강하게 조정받고 사실 오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세계 최초로 이 유튜브 스토어 카페24를 통한 유튜브 스토어를 한다. 라는 부분이 유튜브의 이 스토어의 독점 아니냐라는 논리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강한 상한가를 좀 들어갔네요. 최근에 이제 이 흐름이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게 상한가가 중간에 풀리고 약상한가가 나왔는데요. 혹여나 노브랜드처럼 어제 이제 노브랜드가 상한가는 좀 강하게 닫아놓고 뭐 시가 마이너스 5%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시가를 못 봐서 시가 마이너스 5%가 나왔는데 이런 식의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강하게 상한가 들어왔는데 툭 떨어지게 된다면 아침에 한번 봐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노브랜드 아침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아침에 어이가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최근 이렇게 수렴하던 이평선이 깨지면서 단계 좀 빠지는데 뭐 21선 이평이라든지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 근처가 오면 분명히 매수세가 저는 들어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 강하게 돌파하고 좀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테 봐야 되고 3천당 제약도 오늘 아침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가가 뭐 갭이 드는 것도 그냥 어제 시간에 좀 밀렸었는데 갭을 6% 드는데 시가에 보면 얘가 900억이 들어왔죠. 3분봉에 엄청난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오후장에 여기까지 밀렸다가 이런 구간까지 밀렸다가 이 강하게 돌파하고 지지했던 자리까지 밀렸다가 오후에 이렇게 좀 들어 올리는 힘을 좀 발휘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좀 300억 오후에 계속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힘으로 좀 올라왔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연속적으로 최근에 이런 종목이 뭐 몇 개가 있죠. JNTC 뭐 이렇게 올라와서 빵빵빵 올라와 버리고 이게 뭐 당황스럽습니다. 어제 매매는 하긴 했는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강하게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JNTC도 뭐 사실 유리기판 뭐 8월달 정도에 팔러 라인 구축하겠다라는 기대감인데 그냥 대놓고 올라가 버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꽤 있더라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오늘 삼성 SDI라든지 바닥권에서 일단 바닥은 좀 돌려주는 흐름이고요. LNF도 이런 구간에서 일단 저점을 이탈을 안 시켰기 때문에 저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설사 이탈을 시키더라도 기본적인 밸류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더 빼고 그러지는 않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하나솔루션도 이 태양광 관련해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봐야죠. 이런 거는 투자의 관점에서 이 주봉상 의미 있는 구간에서 변곡이 발생을 했고 내려오면은 역헤드앤숄더 구간을 만들고 추세를
전환하는 변곡점 구간에 다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빅백스가 끝났다. 더 나빠질 게 없다. 더 나빠질 게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싸게 사서 나중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서진 시스템 오늘 좀 도찌로 마감을 했는데요. 도찌로 일단 이 종목은 좀 격하죠. 이 종목도 좀 격하게 하다가 위에서 조정을 좀 깊게 좀 받고 있는데요. 실적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때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번 달에 조정인데 뭐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 반등을 노린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강력한 이 월봉의 주봉의 저항을 다 돌파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보면 실적으로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업황으로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봐야죠. 이런 종목은 봐야 되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 리가켄 바이오도 최근에 이 여러 차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크게 보면 이런 삼각 수렴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 저항을 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항 맞고 계속 수렴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최대한 싸게 사면 좋지 않나, 최대한 싸게 사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이때 기술 수출하고 만들어졌던 이 사이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지켜주려고 하는 거나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겠죠. 이런 구간을 지켜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